RPM부터 보자. 2차 부등식 마무리하고 오늘 설명할 거 엄청 많다. 일단 쌤이 유형 9번까지 저번에 시간에 했었거든. 그치? 했는 거 중에 혹시 질문할 거 있어? 했는 거 중에 없어? 재민이는 없어? 자, 일단 오늘 진짜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이거 RPM으로 처음이니? RPM으로는 한 번 했지? 너는 풀려 있네. 너는 왜 안 풀려 있어? 농땡이라서 안 풀려 있는 거야? 이 자식은 풀려 있는데? 두 번째구나. RPM으로 하는 것도. 여기까지 우리 진호 나갔었지, 그지? 그지? 아닌데? 다 나갔어, 이걸로? 우리? 이걸로 거의 다 나가버렸구나, 우리. 그래도 한 번 더 할게. 쌤이 좀 이따 프린터로 뽑아줄 테니까 프린터로 풀어보든지 그러면. 알겠지? 자, 오늘 할게 우리 저번 시간에 자, 뭐에 대해서 내가 쌤이 강조를 하면서 엄청 많이 설명을 했냐면 2차 부등식은 함수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강조를 엄청 많이 했어. 그래서 유형 9번까지 했고 오늘 유형 10번. 자, 얘는 이때까지 봤던 부등식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저 앞에 저 범위 x값 범위가 주어져 있고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야. 다시 저 범위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다른 점이 범위가 있으면 이 2차 함수 그릴 때 어떻게 해줘야 돼? 2차 함수를 저 범위만큼만 그려주면 되는 거야. 범위만큼만. 이해됐니? 그럼 2차 함수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2차 함수를 저 범위 내에서만 그린 것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설정을 해봐 라는 얘기인 거야. 채원이는 아직까지도 이걸 꼭지점 구하고 앉아있더라. 죽여버린다 진짜. 아니 그러지 말고 좀 축을 사용하라고. 축 공식 이용하면 축 얼마야? 2. 오케이. 그리고 위로 볼록이죠. 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돼? 3에서부터 6까지 끊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3은 여기 있을 거고 6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3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요 노란색 그래프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점만 위에 있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함수를 F함수라 했을 때 F함수에다가 6을 갖다 집어넣은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만족하는 K값만 찾아주면 된다. 됐지? 그럼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넘어가면 15. 그럼 얘가 3점 얼마죠? 3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4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선생님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2차 함수, 2차 함수 두 개나 그리나요? 아니요. 2차 함수 두 개 다 그리면 너무 헷갈려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느 쪽으로? 앞쪽으로 다 넘겨. 이해돼, 채원이? 앞쪽으로 넘기면 2차 함수랑 0 이렇게 돼버리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 2차 함수, 그러니까 지금 843번은 어떻게 하냐면
gx를 앞쪽으로 넘겨.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이때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범위로 끊어주고 난 다음에 이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거나 같도록 하는 a값 범위를 찾아봐, 이런 얘기인 거야. 됐지? 그래서 얘를 앞쪽으로 넘겼으니까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2x제곱에 앞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채원아, 축은 어떻게 되지? 축 x 있어 없어? 없어. a만 있고 b는 없어. 그럼 b는 얼마란 얘기야? 제로란 얘기인 거야. 이해돼? 축 어떻게 돼? 0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분의 0. b가 없다고, x가 없다고. 채원아, 무슨 말하는지 아나? 모르잖아. 니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ax제곱 플러스 bx가 없잖아 지금. 그럼 축은 0이란 얘기인 거야.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돼?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끊어줘야 되겠고, 이때 이 그래프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되니까 누가 제일 높이 있어? 얘가 제일 높이 있잖아. 이 점만 아래에 있거나 같으면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3 대입한 거, 3 대입하면 18 빼기 3 빼기 a란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대요. 요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됐지? 함수로 해석한다. 계속 그거로 풀고 있는 거야. 자, 요번에는 지금 뭐냐면 이때까지는 식으로 돼 있는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해서 풀었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함수로 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부등식으로 한번 고쳐봐 라는 얘기인 거야. 이런 2차 함수가 이런 직선보다 위에 있는 것을 풀었더니 얘대. 그럼 식으로 세워보면 요걸 풀었더니 요게 됐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른쪽에 얘가 있으니까 좀 거지 같죠? 앞으로 넘깁시다. 요렇게 되겠고, 얘의 해가 뭐 나온다는 얘기야? 2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고 있나? 이 방정식의 x절편이 뭐 또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2 또는 b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x절편. 이해돼? 그럼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제로가 나와야 돼. 왜? x절편이란 얘기는 2,0이니까. 채원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고, 얘는 0이다 해서 a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60. a는 5가 되겠고요. 자, 이 5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x-2에 x-4는 0보다 크다니까 0이 되는 값이 2 또는 4니까 x값은 4보다는 커야 되고 x값은 2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됐죠? 얘도 똑같아요.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대. 그럼 누가 더 작단 얘기야? 2차 함수가 더 작단 얘기인 거잖아. 이해되고 있냐? 자, 함수로 해석되어 있는 거를 부등식 식으로 한번 세워봐. 그리고 문제를 풀어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2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대. 항상 아래쪽에 있대. 만족한 m값을 찾아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넘깁시다. mx인데요. 앞으로 넘겨주면 빼기 m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6이 있고 마이너스 2m 넘기면요 플러스 2m 되겠고요.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위로 볼록한 이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m값을 구해봐라 이 얘기야.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x축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위로 볼록이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겠죠. 됐죠? 자, 얘는 무슨 볼록이어야 되고 위로 볼록이어야 되고. 자, 채원이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되지? 그렇지. 0보다 작아야 x절편이 없겠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 c 가 0보다 작다. 요것만 풀어주시게 되면 m값 범위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849번 문제. 자, 맨 앞에 2차 함수 네모 쳐넣으시고요. 2차 함수 네모 쳐넣으시고 K 네모 치시고요. 자, 위에다 뭔가 하나 적어놔야 되는 게 있지. 답에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K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K는 0이 아니다. 적어 놓으시고 문제 풀이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5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는 2차 부등식의 활용인데요. 이 글자를 읽어보고 식을 한번 세워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48cm인 끈으로 넓이가 128 이상인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대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대요. 끈의 이 전체 길이는 48이래요. 가로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얘를 x라고 둘게요. 가로 길이를.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가요? x가 되겠죠. 그럼 전체 둘레 길이가 얼마라고요? 48이라고요. 그럼 얘들 두 개는요. 48에서 2x를 뺀 것이 얘들 두 개가 되겠죠. 얘들 두 개. 전체 둘레 길이가 48이니까. 근데 요거 한 변 길이를 우리 잡아야 되는데 얘라 잡으면 안 되잖아. 얘를 나누기 2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누기 2 해주면 하트표로 분리하면 24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것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얘랑 얘를 곱한 게 넓이가 되겠죠. 이것이 누구 이상이다? 128 이상이다 해서 문제 풀어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그지? 식 세워서 문제만 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립부등식은 두 개를 풀어서 공통부분 찾아주시면 돼요. 그냥 됐죠? 연립부등식은 쌤이 굳이 뭐 안 할게요. 자, 857번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절대값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범위를 쪼개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지. 얘 기본부등식이지. 기본부등식 어떻게 푼다 했어? x 플러스 4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로 풀면 된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마사를 해줘서 중간에 x로 만들어 주고요. 자, 밑에 것만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x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 얘랑 얘랑 공통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공통부분 여분이 되겠죠. 그죠? 그럼 따라서 최종적인 x값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이라는 얘기는 항상 이 표시는 공통부분 찾으라 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얘들아 14, 15 풀지마. 괜히 시간 아깝다. 알겠지? 14, 15 유형 14, 15 있지 그지? 풀지마. 풀지 마시고 그 다음 유형 16번 한번 볼까요? 유형 16번 보시게 되면 다시 얘랑 풀어갖고 공통부분을 찾았더니 얘가 나왔다 인데 이 문제는 너무나 힌트를 많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는 는이 붙어있고 여기는 는이 안 붙어있어요. 그럼 이 1이라는 녀석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되고 있니? 우리 부등식의 2차 부등식의 해는 무슨 절편이랑 관련돼 있다? x절편이랑 관련돼 있다. 그럼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K값의 범위를 구하라네. 아이씨브랄. 뭔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K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0이다 라고 하면 K값이 팍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 했으니까 뭔가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위에 거 풀면요. 이렇게 되겠고 X값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걸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인수분해 한번 해볼 건데 1에다가 K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이면 두 개 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전 여기까지는 되나요? 그러면 이제 크로스 곱해서 더하면 얘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k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x란 녀석이 1보다 크고 여기서 나오는 k값, x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요런 식으로 나와야지만 얘랑 교집합이 요게 1이 발생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아니 무슨 말이냐? 얘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야, 그렇게 돼버리면 자 봐봐. 위에 거를 하얀색으로 그릴게. 요렇게. 자, 밑에 거를 그린다고 친다면 봐.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버리고 공통부분 찾아버리면 1보다 작다 그림이 나오지 1보다 크다 그림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됐나? 그럼 이제 이 그림을 그릴 건데 1보다 크다가 될 거고 이때 얘 도착하는 이 녀석이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 공통부분 찾았을 때 이렇게 공통부분 찾기면서 답이 이렇게 탁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고 있냐? 그러니까 이때 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란 녀석이 누구보다는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2보다는. 같으면 될까? 같으면? 자, 이때 하얀색은 2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지. 맞지? 근데 이 빨간색이 만약에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어버린다면 공통부분에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2가 안 들어가지? 근데 여기 지금 공통부분 찾았더니 2가 들어간대. 그럼 얘가 2까지 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여기다 는을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얘 넘어가면 4가 되겠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얘는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유형 16번은 풀어봅시다. 그 다음 865번에는 별표 3개 좀 쳐놓으시고요. 자, 지울게요. 저는 지워도 되지? 영상 지금 찍고 있거든요. 집에서 안 되면 다시 한번 보시고. 얘는 왜 별표 3개 쳐라고 했냐면 학교 내신에 잘 나와요. 내 애들이 잘 틀려와요. 자, 봐봐. 왜 잘 틀려오는지 봐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문제예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이런 문제 많이 풀었을 거예요. 돼요? 그래서 애들이 만만하게 봐요. 그리고 문제집에 이런 문제들이 꼭 한두 문제씩은 있거든요. 문제 풀어요. 틀려요. 답지를 보니까 하고 넘어가요. 그래놓고 시험 문제 딱 내잖아요. 그 를 생각을 못해서 그냥 틀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요, 이 문제를 풀려면요, 자, 여기다 먼저 뭘 적어 놓냐면, 자, 첫 번째, 여기다 받아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삼각형 결정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둔각 삼각형을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첫 번째 삼각형 결정 조건에 대해서 애들이 생각을 못해서 이 문제를 많이 틀려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틀리는지 한번 봐봐요. 자, 여기서 가장 긴 변이 누구예요? n 플러스 5가 가장 긴 변이죠, 그죠? 둔각삼각형이니까 누가 더 커야 돼요? 같으면 직각삼각형이고, 이쪽이 크면 예각삼각형이고, 이쪽이 더 커야지만 둔각삼각형이죠. 그죠? 애들이 쉽게 느껴지겠죠, 그죠? 이거 다 배워봤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다 넘겨오면 n제곱 마이너스 20n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 그럼 n은 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몇 개? 1부터 19까지니까 19개라고 적으면 아마 답이 틀릴 거예요. 19개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애들이 19개 적어서 다 틀려온다고요. 채원이 낚시질 당하겠지, 그지? 너도, 그지? 자,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삼각형 결정 조건, 이거를 안 해주고 보통 이것만 푼다고요. 했지? 자, 그럼 삼각형 결정 조건은 도대체 뭔데? 조건이 있으면, 자, 얘들아, 너 그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1cm, 1cm, 2cm면 이거 삼각형이 되니? 밑에 2cm 깔았다 치자. 1cm, 1cm 삼각형이 되니? 안 되잖아. 짧은 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더 커야 돼. 긴 거보다. 전 여기까지 이해되지? 다시. 짧은 변 두 개의 합이 긴 변보다 커야 돼. 그래야 삼각형이 돼요. 됐어요? 요것도 받아 적어놔. 이게 삼각형 결정 조건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짧은 게 누구죠? 이렇게 두 개죠, 그죠?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더한 것은 2n-5는 더 커야 돼, 뭐가? n 플러스 5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면 n이 되겠고, 얘 뒤로 넘어가면 10이 되겠네요. n은 일단 10보다는 커야 돼요. 됐나요? 그럼 11부터 어디까지 된다는 얘기야? 19까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나요? 요거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됐어요? 꼭 별표 많이 쳐놨죠, 그죠? 많이 틀려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자, 유형 18번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왜 의미가 없냐면, 자, 밑줄 칩시다. 서로 다른 두 실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데,
그럼 D는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지? 왜 여기에 나오나요? 라고 하면 그 D를 쓰게 되면 얘가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요. 2차 부등식 계산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냥.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고. 자, 유형 19번 별표 5개, 시험 100%. 유형 19번 적혀져 있나요? 자, 일단 너희가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 자, 여기 봐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렇게 돼 있잖아. 됐지? 얘 제목이 뭐라고? 얘 제목이 뭐였어? 이 유형의 제목.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문제야. 채연이 오케이? 제목도 알아야 돼. 다시 얘랑 뭐랑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유형 21번 보세요. 유형 21번. 유형 21번. 여기 문제 보시게 되면 두 근이 뭐보다 크대요? 1보다 크대요. 아까는 양수다 음수다였지만 여기는 어떤 숫자보다 크다 작다 입니다. 얘 제목이 뭐예요? 유형의 제목. 실근의 위치 문제입니다. 됐나요?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구분을 했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외우셔야 되냐면 외워야 돼. 이걸 이해의 영역으로 가면 안 돼. 외워야 돼. 실근의 부호 문제는 자, 옆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나요? 표시 안 돼 있으면 표시하시고요.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요 세 개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채원이 요 표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 실근의 위치에는요. 자, 뭐라고 돼 있어야 되냐면 판별식, 축, 대입, 판축, 대입, 판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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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축대. 요 세 가지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쌤, 그거 왜 그래요? 다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이해했다고 넘어가잖아요. 다음은 절대로 못 풀어요. 절대로 못 푼다고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떻게 풀지? 끄적끄적 이지랄 된다고요. 다시 이 유형의 제목과 이 유형의 해결 방법은 반드시 해결하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임마 제목 뭐야? 두 근이 모두 양수래. 이 유형의 제목 뭐라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문제야. 실근의 부호 문제는 세 가지로 해결해. 뭐야?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해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까지도 알았어. 갑니다. 판별식. 두 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르다, 같다 이런 말 없지.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됐지? 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 둘 다 일단 양수잖아. 같은 양수든 다른 양수든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양수겠고 두 개를 곱해도 무조건 양수겠지.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답을 찾으면 그게 답이야, 그냥. 얘들아, 이거 못 푸는 바보들 없어. 이렇게 해서 식 세워주잖아. 그 다음 풀어봐라 하면 이건 진짜 바본 거야. 2차 부등식에 1도 모르는 새끼인 거야. 이해되고 있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형의 제목과 유형의 해결 방법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판별식.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니까 8a 16이겠네요. 자, 인수분해 되죠? 2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고 얘가 0보다 커야 되겠고 A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겠네요. 두 근의 곱,
0보다 커야 되겠고 양변에 마이너스 2로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범위랑 이 범위랑 이 범위의 공통 부분만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마이너스 4가 이쯤에 있겠네요. 그 다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공통 부분을요, 이거랑 이건데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야. 자, 그림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1개, 2개, 3개가 있는 거야. 자, 봐봐. 이렇게 된 그림은 요거랑 요거 노란색 그림은 이 2개의 그림이 한 세트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거 하나, 그 다음 이거 마지막 3개. 얘랑 얘는요, 몇 개의 공통 부분이야? 2개의 공통 부분이야. 3개의 공통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체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얘 이쪽 부분이 0이죠. 그럼 따라 최종적인 정답은 0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이거 못 푸는 바보들 없다고요. 이것만 할 줄 알면 풀어봐 그러면 다 푼다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문제를 보고 문제 이 유형의 제목과 해결 방법만 알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쌤, 이거는 뭐죠? 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대요. 자, 그럼 일단은 부호에 관련된 문제잖아. 맞지?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에 관련된 문제야. 판별식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해결할 건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한 개는 양수고 한 개는 음수니까 두 개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다르겠지? 판별식은 0보다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의 절대값보다 작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음수는 마이너스 1, 양수는 3. 둘 다 절대값을 쳤을 때 음수 쪽이 더 작대 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양수해야 되겠지. 그리고 부호가 다르니까 곱하면 어떻게 돼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런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판별식은 안 해줘도 돼. 아, 쌤 해주면 안 되나요? 해줘도 답은 똑같이 나와. 됐지? 다시 말씀드린다. 부호가 다를 때는 판별식은 안 해줘도 돼. 됐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공통 부분만 찾아주면 최종적인 답이 나올 겁니다. 쌤, 돼요? 그 다음에 21번 쪽으로 가주시면, 유형 21번 쪽으로 왜 이래, 이거? 얘는 다시 숫자보다 크다 작다 사이에 있다 등등등 숫자를 줘요. 그럼 얘는 실근의 부호 문제가 아니라 실근의 위치 문제로 가는 거고, 위치 문제는 세 가지로 해결하는데, 채원아 뭐로 해결한다고? 축이 나왔으니까 몇 차 함수랑 관련돼 있다? 2차 함수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세 가지로 풀긴 푸는데 그 세 가지를 판단을 하려면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해요. 자, 가볼게요. 2차 방정식과 x축이 만나는 두 x절편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이해돼요? 자, 여기 위에다 좀 적어 놓을래요? 실근의 위치 위에다가 x절편의, 자, 2차 함수의 x절편의 위치라고 좀 적어 놓을래요? 2차 함수의 x절편의 위치.
보자. 다시. 이 2차 함수가 원래 있었는데 y는 2차 함수가 있었는데 y 대신에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무슨 절편? x절편 구하려고 지금 y 대신에 0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때 이놈의 두근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때 이 두근도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가져도 되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져도 됩니다. 이때 이 두 근이 1보다 크다 했으니까 1은 여기 있으면 되겠네요. 요 그림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판별식, 축, 대입 이렇게 세 가지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 함수를 f 함수라고 했을 때 이 함수를 f 함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판별식은 어떻게 되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두 근이 서로 같다 다르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축을 구해봅시다. 축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시게 되면 뭐 나오냐면 축이 k가 나옵니다. 됐나요? 축이 여기 있잖아요. 됐어요? 축은 누구보다 크다 하면 될까요? 1보다 크다 하면 되겠죠. 기준이 되는 건 1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 다음 f 함수에다가 1을 대입을 할 거예요. 대입을 하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채원아, 이 그림을 보고 얘기해봐. 저 식 가지고는 알 수 없어. 이 그림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왜냐면 1, 여기 있을 테니까요. 이 세 가지의 공통부분을 찾아주시면 돼. 다시. 얘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안 그리고는 얘를 만들어 줄 수가 없어. 다시 그 밑에 문제 볼게요. 푸는 거는 그냥 풀면 돼요, 얘들아. 자, 8, 7, 9 보시게 되면요. 여기 함정이 살짝 있어요.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다가 아니라 작은 양수다라고 돼 있어. 그럼 두 근이 누구보단 크고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단 작다는 얘기야? 3보단 작다는 얘기야. 두 근이 0보다는 크고 3보단 작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도 그냥 적을까? 어떤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단원의 제목은 다시 뭐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문제고 세 가지로 해결하는데 판별식과 축과 대입으로 해결할 건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세 가지를 유도해야 된다. 무슨 블록이지? 아래로 블록이지? 그럼 일단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올지 서로 같은 두 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근들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축 구해보자. 채원아, 축이 뭐지? 축. P. 오케이, P. 축은 자, 여기서 기준이 되는 숫자는 자, 여기 이제 축이 P인데 기준이 되는 숫자는 0과 3밖에 없습니다. P는 누구랑 누구 사이 있어야 돼? 0과 3 사이 있어야 돼. 인 거고 이 함수를 F 함수라고 했을 때 채원아, F에다 0을 대입하면 양수니 음수니? 양수. 채원아, 3을 대입하면 양수니 음수니? 양수. 얘도 양수고 3을 대입한 것도 양수다 해서 이 4개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최종적인 정답인 거야. 다시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 중 적어도 한 근이 2차 방정식 밑에 거에 두 근 사이에 존재하는데 자, 일단 이거 두 근을 한번 구해보면 닫혀버리고 그냥 이것의 두 근이 마이너스 5랑 2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적어도 한 근이 라는 말이 있어요.
축을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인데 축이 얼마냐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됐지? 자, 여기서 마이너스 5랑 2 사이에 한 근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는 얘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2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는. 이해되고 있니? 이해되고 있니? 그럼 2는 무조건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이해돼? 마이너스 5도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겠네. 아씨, 이거 똑같네.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5가 여기 바깥쪽에 있고 2가 여기 안쪽에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돼도 여기 한 근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아이, 거지 같네. 이래나 저래나 다 거지 같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5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서 한 근이 들어갈 수도 있어. 세 가지 다 되는데 이거도. 졸라 귀찮네. 요거 답지? 잠깐 보자. 마이너스 5가 왜 무조건 바깥쪽에 있어야 되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문제가 좀 애매한데요, 이거. 문제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 봐봐요. 저 문제 어떻게 풀려져 있냐면요. 이렇게 풀려져 있어요. 세 가지 상황으로 푼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진 거리랑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까지 떨어진 거리 중에 누가 더 멀어? 얘가 더 멀지. 그지? 자, 이렇게 둘 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여기 있고 2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선생님, 그럼 이건 안 되는가요? 자, 이게 안 됩니다. 마이너스 5는 안쪽에 있으면서 2는 바깥쪽에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아까 전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중에 누가 더 멀다고 했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더 멀다고 했는데 이런 그림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풀 건데 판별식과 축과 대입을 하면 되는데 축은 지금 결정 나 있으니까 판별식과 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판별식은 자, 이렇게 그려줘도 되지만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자, 대입을 한번 해볼 건데 f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0보다 커야 되겠고 f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해도 0보다 크면 되겠죠. 얘를 한번 볼게요. 판별식은요 0보다 커야 돼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한 것은 어떻게 돼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양수여야 되고 2를 대입한 것은 어디 있어야 돼? 아래쪽에 있어야 되지? 음수여야 돼. 됐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두 번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적어도 한 근만 존재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 얘랑 얘 사이에 얘만 만족하는 거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문제 좀 애매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진짜 애매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에 지금 얘가 0보다 크다는 되지, 그지? 근데 F2를 대입했을 때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얘를 계산을 안 해놨어, 지금.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만 풀어놨어. 무슨 말이냐면 2를 넣었을 때 양수여도 되고 2를 넣었을 때 음수여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인 거야. 그래서 2를 대입을 안 해놨네. 지금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잖아.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적어도 한 개 발생한다라는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됐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딱 요렇게만 풀어놨어. 두 개로. 아, 진짜 문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풀면 답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 한번 봅시다.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줄수록 더 좋아. 그림을 더 자세히 그릴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이 문제는 빡치는 게 뭐냐면 A 값이 양수다 음수다 결정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두 개를 쪼개서 문제를 풀어볼 거야. 됐지? 자, 그럼 A가 양수라고 쳤을 때는 제가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일 거고, 이때 이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알파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어야 되고 베타는 2와 3 사이 있어야 돼. 자, 이 그림이 되려면 A는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 축은요?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하시게 되면 a분의 1 나오거든요. 근데 a분의 1이 0과 2 사이에 있어야 돼? 0과 2 사이에 있어야 돼? 그건 몰라.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돼? 그건 맞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축이 0과 2 사이에 있어야 돼? 몰라. 왜냐면 0이 극단적으로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축이 그럼 여기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축은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때 이거를 f 함수라고 했을 때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는 뭐여야 되고? 양수여야 되고, f에다가 0을 대입한 거는 음수여야 되고, f에다 2를 대입한 거는 음수여야 되고, f에다가 3을 대입한 거는 양수여야 돼. 해서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면 돼. 됐니? 위로 볼록일 때 똑같아. 그림 그려놓고 판별 A는 뭐 해야 되고 위로 볼록이 음수고 판별식은 양수여야 되겠고 마 1 대입한 건 어떻게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겠고 0을 대입한 건 뭐가 돼야 되겠고 양수여야 되겠고 됐니? 다음 2를 대입한 거 양수여야 되겠고 3을 대입한 거는 음수여야 되겠고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거 찾아서 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닌가 한 개 더 남았나? 유형 한 개가? 유형 한 개가 더 남았구나. 유형 20번 위치 파악, 등호 파악 요게 한 개가 더 남았는데 위에 적혀있죠? 위치 파악, 등호 파악이라고 위에 적혀져 있죠? 자, 위에 걸 풀면요 일단은 마지막 유형 3개부터 풀어. 마지막 유형 3개. 알겠지? 그 다음 밑에 거 인수분해하면 A고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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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붙이면 크로스 곱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건데 얘는 A랑 1이 나와서 X값 범위가 A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1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됐지?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어. 한번 해봐야 돼. 일단 위에 거부터 그려보면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고 얘를 그려보면 1보다 1이 어딨어요? 최현장 1이 여기 있죠. 1보다 작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두 개 공통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얘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지금 1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A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갔는데 공통 부분이 얘인데 이 공통 부분에서 정수가 오직 한 개밖에 없어야 된대. 그럼 2보다는 커야 되니까 여기에 3이 들어가야 되겠고 4는 안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에 있어야지만 공통 부분에서 정수가 하나만 나오겠죠. 그럼 이 A라는 녀석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으면 돼? 3과 4 사이에 있으면 되겠고 이게 위치 파악이야. 등호 파악은 얘가 지금 색칠이 돼 있기 때문에 3에 가 있어도 3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럼 정수가 하나 나오는 거지. 근데 얘가 4에 가버리면 색칠이 돼 있기 때문에 3, 4 두 개가 나와버려요. 그럼 정수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4에 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녀석이 움직여서 3까지 가도 괜찮다.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